출산 후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궁금하신가요? 구체적인 시간표로 1년 간접 체험 시켜드릴게요. 오늘은 신생아 시절부터 13개월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록한 아기의 먹놀잠 시간표를 공개합니다. 출산 전에 알아놓으시면 좋을 먹놀잠에 대한 얘기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편하게 흘려들으시면서 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시기. 잠자고 수유하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 잘 수 있을 때 자세요. 저는 조리원을 나온 날 오후부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분홍색이 모유 수유한 시간, 노란색이 분유 수유한 시간, 은가 모양 황토색은 대변 갈아준 시간, 그냥 황토색은 소변 갈아준 시간이에요. 그 외에 하얀 시간에는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수유하고 트림시키고 좀 안고 있으면 거의 10분 내로 잠을 잤기 때문에 이때는 수면 시간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기 아가는 일정한 간격 없이 밥 달라고 울고 밥 먹여주면 기절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양육자는 도와주시는 분이 없다면 한 번에 2~3시간 이상은 못 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양육자는 아기가 잘 때 유튜브 보지 마시고 바로 같이 주무셔야 하고요. 부양육자는 젖병 설거지와 집안일 같이 주양육자가 수유하거나 생활하는데 불편함과 막힘이 없도록 잘 챙겨주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생활을 좀 단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조리원에서 나오시면 일단 아기 침대에 눕힌 다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멀리서 지켜보세요. 어느 순간 아기가 울 텐데 기저귀 갈아주시고 수유 최대한 배부르게 해준 다음에 트림시키고 둥가둥가 안아서 재운 다음 다시 아기 침대에 눕히시면 됩니다. 이때 잘 자면 다행이고요. 잘 안 자면 엄마나 아빠 가슴에 엎어놓고 재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무한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말이 쉽지 밤낮 없이 2~3시간 간격으로 기저귀 갈고 수유해 주셔야 하는데 아가가 잘 안 먹거나 배앓이가 있다면 난이도는 무한 상승하게 되겠죠. 이 시기 아기는 배부르게 먹어야 그 힘으로 잠도 오래 자기 때문에 먹다 자는 아기도 깨워서 먹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굳이 분리수면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2~3시간마다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게 의외로 엄청 번거롭거든요. 저는 이 시기에는 이동식 아기 침대를 아기 방에 놓고 저는 아기 방 간이 침대에서 자면서 수유를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저녁 시간대 분유 수유를 부탁했어요. 제가 아프거나 외출할 경우를 대비해서 남편도 최소한 아가 밥 먹이는 방법은 알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부탁을 했는데 이때부터 양육에 참여해서인지 지금도 저희 아가는 남편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생후 31일에서 70일, 조금은 편해지는 시기, 그렇지만 아직 육퇴라는 개념은 없어요. 생후 3~40일쯤 시간표 보여드릴게요. 처음과 비교해서 수유 간격이 조금 늘어난 것이 보이시나요? 아기들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이 시기 아가들은 먹는 시간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대변이나 소변을 크게 봤다거나 하는 변수가 없다면 말이죠. 아가들의 위장은 너무 작아서 대변이나 소변을 봤다면 좀 빨리 배고파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기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배고프다고 울면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얘가 영원히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먹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치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좀 늦더라도 최소 5개월쯤에는 어느 순간 아기가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즈음부터 아기의 수면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아기는 한 50일 정도부터 먹고 바로 기절하는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이 하얀 부분인데요. 점점 깨서 노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걸 깨시라고 합니다. 예전엔 수유하면 약간 술 취한 부장님처럼 바로 기절하던 아가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앉아서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아기와 눈 맞추고 대화를 하시거나 노래를 불러주시거나
속삭여 풀어놓고 모비를 보여주시거나 터미타임 연습, 아기 사진과 동영상 찍기 이런 것만 하셔도 시간이 금방 가요. 어른 입장에서는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책 같은 거 읽어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재우려고 진땀 빼는 것보다 아기가 하품할 때까지 이것저것 놀아주시는 게 정신적으로 편안하실 거예요. 특히 이 시점은 아기의 수면 패턴이 1차로 변하는 시기라 두세 시간씩 잘 자던 아기가 갑자기 30분 만에 깨서 울고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는 최대한 아기가 한 번 잘 때 오래 자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특히 낮잠을 짧게 자고 깼을 때 바로 이어서 다시 잘 수 있도록 수면 연장을 잘 시켜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유튜브에 낮잠 연장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노하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꼭 공부하시고 삶의 질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 시기에 제 가슴에 엎어놓고 같이 많이 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기부터 수면 의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는 시간 30분 전부터 집안 전등 다 끄기, 목욕시키고 로션 바르기, 마지막 분유 먹이기, 트림시키고 백색 소음 틀어주기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밤잠 시작 후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깼을 때는 첫 번째, 스스로 잠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3분 정도는 기다려주기. 두 번째, 철저히 빛 차단하고. 세 번째, 아기에게 말 절대 걸지 않기. 네 번째, 수유 후 깨지 않고 바로 잠들 수 있도록 둥가둥가 해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낮에 깨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밤에는 수유 후 기절하는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생후 71일에서 150일, 낮에 놀아주기 정신적으로 부담되는 시기, 빠르면 통잠이 시작되어 저녁 운동을 갈 수 있어요. 이제 확실히 좀 일과가 규칙적여진 게 보이시나요? 저희 부부는 처음 아기가 자정을 넘겨 7시간을 잔 날 기쁨의 내적 댄스를 췄답니다. 이 시기 이전에는 먹놀잠 패턴이랄 게 없었다면 이 시기에는 일어나서 30분 정도 놀다가 분유 먹고 30분 동안 트림시키고 소화시키면서 좀 더 놀고 그리고 한두 시간 남짓 낮잠 자고 하는 패턴이 생겼습니다. 저는 통제 성향이 좀 높은 편인데요. 이런 저에게는 좀 규칙적인 일과가 생긴 것 같아서 심적으로 안심이 되었던 시기예요. 낮에 먹놀잠 이런 식으로 4-5번 돌리면 밤잠 5-6시간 쭉 길게 자주고 이런 패턴이 나름 신생아 시기에 비해서는 예측 가능해졌달까요? 빠른 아가들은 낮 동안 4시간에 한 번씩 먹는다고 합니다. 저희 아가는 이 시기에는 비교적 자주 먹은 편이긴 하지만 새벽 수유 횟수는 확실히 한 번 정도로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가가 수유에 꽤 적응하기도 했고 양육자도 이제 짬대리 정도의 경력이 쌓인 상태라 수유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새벽에 한두 번 정도 수유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새벽 수유를 좀 빨리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낮에 아기가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새벽에 먹는 양을 낮에 다 채우면 배고파서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만 억지로 먹이지는 마시고 터미타임 같은 활동을 많이 시켜주시면 아무래도 식욕이 좀 더 도니까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시기 맘카페에 다른 아기와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 50일에 통잠 성공했어요. 웃음 웃음 누가 봐도 자랑하는 이런 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아가들도 잘 자다가 7, 8개월까지는 새벽 수유가 아니더라도 이알이나 원더윅스, 쪽쪽이 셔틀 등으로 갑자기 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우쭐해하지도 마시고 다들 이 정도는 고생한다 하는 생각하시면 좀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깨어있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꽤 길어지는 시기이다 보니까요. 매일매일 아기랑 하는 똑같은 놀이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이때쯤 아기 체육관이랑 치발기, 고리 친구들을 들여서 아기 체육관 튜닝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기 체육관은 발로 피아노 치는 걸 보는 게 정말 귀엽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무지개 모양 봉 쪽에 여러 가지 물건을 달아서 손으로 이것저것 치고 만지는 게 아기 입장에서는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기가 고개를 돌려서 옆쪽을 보도록 장난감들을 배치하시면 뒤집기 연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아기는 이때 모빌 보는 걸 진짜 너무 좋아해서 많이 봤었고요. 터미타임 할 때는 꼬꼬맘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그리고 100일쯤 됐을 때 바닥에 매트 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0일 즈음부터 바닥에 많이 내려놓고 뒤집은 상태에서 놀이를 많이 시켜주시면 확실히 대근육이 좀 더 빠르게 발달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아서만 재우셨다면 이 시기부터 등 대고 누워서 잠드는 연습을 시켜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재우기 시작할 때는 안아서 재우시더라도 아기가 푹 잠들고 나서 눕히지 마시고 완전히 잠들기 전에 눕힌 후에 아기가 스스로 잠들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가는 본인이 잠들 때의 환경을 기억한다고 해요. 밤에 자다가 중간에 살짝 깼는데 그 동일한 환경이 아니면 놀라서 확 깨버리고 동일한 환경이라면 안심하고 잠을 이어서 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안겨있는 상태에서 잔 게 아니라 등 대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잤다는 기억을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저희 아가는 90일 때쯤 첫 12시간 통잠을 잤는데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제 수면 교육이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이때 낮잠도 방에 혼자 눕혀놓고 나오면 한 3분 정도 잉잉대다가 혼자 2시간 내리자고 저희 집에 놀러왔던 제 사촌 동생이 감탄을 했었어요. 솔직히 좀 자만했습니다. 분리수면이랑 수면교육 이렇게 쉽고 편한데 왜 안 해? 이러면서요. 그치만 100일 이후 갑자기 끊긴 줄 알았던 새벽 수유가 부활하더니 새벽에 2번씩 깨기 시작했어요. 아마 4개월 원더윅스의 증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6개월 전에는 치아 문제로 새벽 수유를 끊는 게 좋다고 해서 4개월 후반부터는 새벽에 수유하지 않고 냅다 안고 달래기로 재웠습니다. 아마 수유를 했으면 좀 더 편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치만 이 시기에 저희 아기는 낮 시간에 이미 1200ml 넘게 먹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수유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 폭풍의 3주를 견디고 나니 첫니가 뿅 났던 기억이 나네요. 생후 151일부터 210일, 슬슬 외출이 쉬워지는 시기, 주변 지인들을 초대하기도 좋은 시기예요. 이 시기부터 빠른 아기들은 앉혀놓으면 앉아있을 수 있고 배밀이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 아기는 배밀이는 5개월에 앉기는 6개월부터 가능하게 되어서 이 시기에 첫 문센을 등록해서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별로 추천하지는 않지만요. 이 시기에 가장 긴장되는 과업은 아무래도 이유식이죠. 저희 아기는 6개월 되는 날부터 소고기를 먹이려고 175일쯤에 쌀죽으로 이유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끼만 해도 괜찮은 시기이지만 저는 좀 빨리 하루 2끼를 진행했어요. 이 시기에 저희 아기는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치는 않아서 시간 정해놓고 이유식을 먹이지는 않았고요. 첫 번째 낮잠 후에 한 번, 밤잠 직전 타임에 한 번 이렇게 이유식을 먹였어요. 저는 토핑 이유식을 했는데요. 베이스죽 45g에 반찬 10g 정도씩 3가지 해서 80g 정도 먹이는 걸 목표로 하였으나 약 늘리기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이려는 노력은 하되 돌전에는 분유로 연명해도 문제없다는 말을 100번 1000번 떠올렸어요. 그렇게 아기가 음식을 주무르거나 던지거나 거부해도 늘 웃는 얼굴로 식사 시간은 재미있는 시간이라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정도 시기에 바나나나 딸기 같은 과일도 그냥 통으로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잘 씹어 먹더라고요. 이때 과즙망 안 쓰고 과일을 통으로 제공해서 저희 아기는 13개월인 지금 꽤 저작 운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도나 사과 같은 질식을 쉽게 유발하는 과일은 신중하게 제공하셔야 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놀아주기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아기들이 꽤 인지가 발달을 하고 빠른 아가들은 배밀이 같은 이동 능력까지 생겨서 모빌이나 아기 체육관 같은 놀잇감은 질려하거든요. 그렇다고 놀이 수준이 높거나 잘 서지는 못해서 공 넣기, 컵 쌓기 같은 어른 입장에서 재미있는 건 못하고 깍꿍놀이도 5분 이상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책도 예전에는 읽어주면 가만히 같이 봤는데 이제는 읽어주면 책을 찢으려고 하거나 어디론가 가버리고 도대체 가성비 있게 시간 때울 수 있는 놀이가 없어서 거의 3분에 한 번씩 계속 무슨 놀이 하지 생각해야 되는 느낌이랄까요? 꼬꼬맘도 3분 내로 진료하고 이 시기에 놀이를 위해 제 창의성을 제일 많이 발휘한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대근육 발달에 좀 욕심이 있어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야 하는 유모차 산책은 싫어했어요. 최대한 바닥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아가는 인형에 줄 달아서 잡기놀이 하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공이나 치발기, 사운드북, 조작북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치만 나름 깨시가 2시간 정도로 길어져서 외출하기는 훨씬 수월해진 것 같아요. 저는 아기가 자는 시간에도 저도 제 침대에서 푹 자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아가가 유모차에서 자는 걸 극혐했거든요. 그래서 깨시가 2시간 정도로 길어진 다음에는 주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방에 가서 아가랑 같이 놀 수 있어서 그런 방면으로는 좀 숨통이 트이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낮잠 패턴 예측이 꽤 수월해지기 때문에 주말 낮에 지인들 초대해서 놀기도 좋았어요. 아기 낮잠이 12시쯤 예상된다 싶으면 11시 30분에 모이기로 약속을 해서 30분 아기 보여주고 12시에 낮잠 재운 다음 2시간 정도 밥 먹고 수다 떨고 2시 정도에 아기가 깨면 같이 좀 놀아주다 헤어지는 이런 패턴으로 놀기 괜찮더라고요. 저는 수면은 진짜 이 5개월에서 7개월 사이가 신생아 다음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낮잠은 낮잠대로 4회에서 3회로 줄어들고 밤에는 꼭 한 번씩 깨서 달래줘야 하고 완전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이때 하필 남편도 연중 제일 바쁜 시즌이었어서 많이 싸웠어요. 아무래도 잠이 부족하니까 싸우게 되더라고요. 이때 쪽쪽이를 쓰고 싶긴 했는데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기는 3개월쯤에 쪽쪽이로 재웠을 때 쪽쪽이에 중독이 돼버려서 깰 때마다 울면서 쪽쪽이를 찾는 쪽쪽이 셔틀 현상을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아기들이 저희 아기처럼 쪽쪽이에 중독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어떤 아기는 재울 때 쪽쪽이를 써도 중간에 깼을 때 쪽쪽이를 찾지 않는 아기가 있는 반면 어떤 아기는 깰 때마다 쪽쪽이 셔틀을 시키는 아기가 있다고 해요. 저희 아기는 후자더라고요. 아기 성향에 따라서 밤잠 입면 시에는 쪽쪽이 사용을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후 211일부터 300일, 먹이다 끝나는 하루, 진정한 통잠의 시기, 점점 대화가 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시기에 대부분의 아기들은 배밀이나 내발기기 등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돼요.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서거나 옆으로 걷기 같은 꽤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빠른 아기들은 도리도리나 짝짝꿍, 하이파이브, 그리고 원하는 것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어떨 땐 말귀를 알아듣기도 해서 아가와 상호작용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처음에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이렇게 포인팅을 하면서 원하는 것 근처로 데려다 주지 않으면 짜증을 내거나 울기도 하는 일장일단이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아가가 8개월이 되는 날부터 이유식을 새끼로 늘렸어요. 물론 이것도 돌 전까지만 새끼를 먹이면 되지만 제가 좀 빨리 매 맞는 걸 좋아하나 봐요. 저희 아가는 이때까지도 아직 낮잠 시간은 규칙적이지가 않아서 이유식을 시간 정해놓고 먹이지는 않았고요. 첫 번째 낮잠 후, 두 번째 낮잠 후, 막수 직전 이렇게 3번 이유식을 제공했습니다. 굳이 시간으로 따지자면 아침 9시, 1시, 4시 반 요 정도였네요. 솔직히 매일 새끼 제공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기도 하고 해서 건너뛰는 날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밤잠 전 이유식인 4시 반 이유식은 낮잠 자다가도 꼭 깨워서 먹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한 타임이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여야 좀 밤잠 시간 고정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밤잠 자기 전에는 깨시 대비 130% 정도로 최대한 많이 깨워놓는 게 밤잠을 잘 자기도 하고요. 이 시기에 분리수유를 해야 하는지 많이들 고민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계속 부쳐 먹였습니다. 대신 양은 원래 먹는 양의 60% 정도로 줄였어요. 분리수유를 안 하면 계속 분유만 먹거나 이유식이 안 늘까봐 걱정했는데요. 이유식 양을 늘리려고 매번 노력하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우유는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 시기에 먹태기가 오는 아가들이 많은데요. 자아가 좀 생긴 건지 매일 똑같은 메뉴나 질감, 똑같은 형태의 음식을 먹고 있다면 지루해서 안 먹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쯤 고기 완자나 옥수수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음식을 제공해 주시면 새로운 음식에 정신이 팔려서 베이스죽을 잘 받아 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기를 수많은 텀블러와 반찬통을 장난감으로 제공하면서 버텼지만 되도록이면 음식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시는 분께서는 좀 댓글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쯤 되면 공 넣기나 공 던지기, 조작북 조작, 야바위, 자동차 굴리기 등등이 가능해져서 놀이의 폭이 꽤 넓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국민 문짝 드리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시기에 아기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조작이 다 들어있어서 당근으로 들으시면 뽕 뽑으실 수 있습니다. 9개월 정도 되면 손뼉치기나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어서 아기랑 상호작용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저희 아기는 운 좋게 포인팅을 좀 빠르게 시작한 편이라 가족 사진을 놓고 아빠 어딨어? 엄마 어딨어? 놀이나 이불에서 동물 찾기, 인간 사운드북 놀이를 많이 했어요. 야바위 놀이가 어른 입장에서는 꽤 놀리는 맛이 있고 재미있는데요. 아기가 좋아하는 떡볶이나 얼음 같은 걸 컵 안에 숨기고 하면 아기가 더 열심히 찾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저희 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통잠을 이 시기가 돼서야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쯤 저희 아가는 오후 6시 반쯤 취침을 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통잠을 꾸준히 자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코감기로 인해서 몇 번 깬 적도 있지만 전처럼 매일매일 아기가 깰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자는 날은 없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혜진스님 유튜브 보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가습기나 에어컨 불빛 같은 작은 광원들도 차단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다고 하길래 그렇게 해봤더니 실제로 아침잠이 30분 정도 더 연장되긴 했습니다. 아기가 너무 일찍 일어나서 고민되시는 분들, 방 안의 작은 광원 차단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후 301일에서 400일, 감동의 첫 걸음마, 그리고 놀이터 노역의 시작. 이제 제법 육아가 편해졌어요. 이 시기에 빠른 아가들은 혼자 걷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점점 집안을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돌잔치 준비로 바쁜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혼자 서고 걷는 능력이 생기면서 확실히 육아가 편해졌다는 거예요. 일단 내려놓을 때 허리를 덜 굽혀도 되고 아기가 기어다닐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헤매지 않아도 되고 본인 주장이 강해지면서 양육자가 창의성을 발휘해 놀이를 제공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관심 있는 걸 표현하면서 직접 걸어가서 놀이를 하니까요. 아마 뛰기 전까지 이 황금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낮잠 시간이 일정해지면서 이유식 시간도 일정해지게 돼요. 돌쯤 젖병 떼기를 권유를 하기 때문에 11개월쯤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젖병 대신 빨대컵으로 우유를 평소 양의 반 정도만 먹이고 첫 번째 낮잠을 자기 전에 이유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12시쯤 점심 이유식, 두 번째 낮잠 직후 간식,
밤잠 자기 전 저녁을 이유식으로 제공해요. 저희 아기는 다른 아기들에 비해 패턴이 11개월쯤이 돼서야 좀 늦게 잡힌 편인데요. 패턴이 이렇게 잡히니까 생활을 계획하는 게 정말 편해졌어요. 먹태기의 연장선으로 돌쯤 되면 더 안 먹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성장 곡선이 완만해지기는 시기이기도 하고 주로 이유식 시간을 지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 먹태기 극복법처럼 새로운 형태의 이유식이나 아예 유아식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12.5개월부터 식판에 맨밥과 반찬, 국 형태로 유아식을 시작해버렸어요. 특히 저희 아기는 옥수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옥수수를 활용한 다양한 반찬을 해주니 그나마 잘 먹게 되었습니다. 이때쯤 젖병을 떼야 한다고 하는데 평소에 컵으로 물을 마시는데 익숙한 아기들이라면 젖병은 어렵지 않게 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돌진하고 나서 바로 모든 우유를 빨대 달린 폐구유로 바꿨는데요. 별 거부 없이 잘 적응해 줬습니다. 딱히 젖병이 안 보이게 숨겨놔서 그런가 집착하면서 찾거나 빨대로 마시는 우유를 거부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강제로 1일 3놀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기가 낮잠을 2번 자게 되고서부터 매 개시에 한 번은 꼭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이 시기 꿀템으로 진짜 잘 썼던 게 이 브리오 부카트 걸음마 보조기입니다. 저희 아기는 7개월에 소파 잡고 옆으로 걷고 9개월에 혼자 서기를 성공을 하고 딱 11개월 된 날부터 걸음마 보조기에 의지해서 걸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 걸음마 보조기를 가지고 공원에 나가면 그렇게 재미있게 끌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더라고요. 11개월에 걸음마 보조기로 한참 걷다 보니까 딱 12개월 되는 날에 혼자 3-4발자국을 뗐고 그로부터 2주 정도가 지나니까 혼자서도 꽤 오래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은 평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앞으로 인지가 또 발달하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안아주면 본인이 불편한지 저를 밀어내고 혼자 뒹굴거리다가 잘 잡니다. 왜 맘카페에 그런 질문 글들 많잖아요. 아기가 안아달라는 만큼 안아서 재우면 도대체 몇 살까지 안아서 재워야 하냐는 질문이요. 이런 글에 댓글 보면 돌쯤 되면 안아주고 싶어도 자기가 싫다고 뿌리칩니다 하는 글들이 많았었는데 저희 아기에게도 반 정도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재우려면 안아줘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고 있진 않아도 되는? 결론적으로 돌쯤 되니 육아가 많이 수월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생아 때는 수면 부족으로, 3-4개월 때는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5에서 8개월 때는 놀이 창조의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었는데 돌 이후에는 생활도 규칙적이게 되고 통잠도 잘 자고 놀이도 꽤 주도적으로 하게 되니까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이번 컨텐츠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많은 양육자분들께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돌쯤 되면 그래도 많이 편해지는구나 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당신이 건강하기를,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성장하기를 빕니다. 김집사였습니다.